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만약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바라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심지어 실제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망상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순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영길을 중심으로 전개하다가 이현주가 나오거든요. 이 흐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살짝 섬뜩합니다. 자, 유시민 작가가 한창 ABC 이론으로 공격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했었죠. 재래식 언론이 갑자기 띄워주는 건 뭔가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누구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김민석 총리만 기억하실 텐데 아닙니다. 송영길도 이 예시에 포함됐었습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보고 갈까요?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에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최근에 무죄 받고 정치 복귀한 사람 송영길이죠.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이 전망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봅니다. 송영길을 중심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뉴 이재명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만 부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더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이게 개인 정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방선거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는 이거 심하게 보면 해당 행위이자 민주당 퇴출 사유라고도 봅니다. 자, 일단 송영길이 뉴 이재명 토론회에 참석한 뒤부터 확실하게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때 친노이자 친문이었던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소환하는 건 병자정치라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한마디 항의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 친이낙연계를 굳이 친문으로 싸잡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다고 말하고 논란이 되니까 결국 전체 친문을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천을 달라고 어필하기 시작하는데 공천을 받은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 정청래가 공천 준 것 아니다. 이딴 발언을 합니다. 애초에 정청래 대표의 승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는데 정청래 대표를 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1인 1표제를 이상한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죠. 이현주는 실제로 인민민주주의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반대했는데 송영길은 신천지를 언급합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올까요? 어떤 극단적 세력이 연내 진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래서 1인 1표제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런 그래서요. 조직이 예. 1,000원만 당비를 내면 예. 검증 절차 없이 가는 거잖아요. 예. 당원 자격 논쟁을 가지고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볼세비키와 맨세비키로 나눠지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우리 당원들이 아무런 정치적 성향을 묻지도 않고 활동도 묻지 않고 예. 당비만 내면 누구든지 가입하고 한 30년을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평가한다. 예.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평등한 것 같지만 또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영남 지역의 대표성이 너무 축소되는 거죠. 예. 호남 지역 당원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이건 민주당의 당원 자격과 심사 기준과 절차 이런 걸 모두 무시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서부터 송영길도 확실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견제 수위가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공천 준 게 아니라는 발언 뒤로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지도부가 후보자를 띄워줘야지 주인공이 돼선 안 된다.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괘씸한 이유가 한창 재래식 언론들이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을 두고 공격할 때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재래식 언론들은 이미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전후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재밌는 장난이 나올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고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 본인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재래식 언론들은 40세 이상 차이 나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국립국어원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따위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재래식 언론 프레임에 편승해서 본인도 그 공격에 동조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 발언하고도 완벽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당대표가 선거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정청래 대표가 선거 지원을 안 했다? 그걸 가지고도 뭐라 할 게 뻔하고 실제로 이런 논리로 전체 친문을 싸잡아서 비난했던 사람이 송영길 아닙니까? 그 장면도 영상으로 짧게 볼까요?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이낙연을 제가 당대표지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모셨습니다. 안 한 거죠. 자기 비서실장도 윤석열 지지로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랬던 세력들이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 책임을 송영길과 이재명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들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재명 지키기를 넘어서 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존재론적인 위기를 느꼈다고요. 이런 말을 불과 2달 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은 당대표한테 선거 지원하지 말아라? 앞뒤가 안 맞죠?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당대표를 노리는 거 아니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건 송영길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어제 차기 당대표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마리가 풀리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총리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송 후보께서도 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꽤 많고요. 예. 뭐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저는 일관되게 일단 연수갑에 초선 의원의 자세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고 나면 그때 분위기를 봐야죠. 흐름을. 그때 가서 판단해야죠. 뭐 가정형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된다면 네. 만약에 뭐 낙선한다면 좀 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된다면 네.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때 우리 제가 항상 인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송영길이 출마할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가를 봐야죠.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제가 이제 막 다시 민주당 돌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오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좀 보겠다. 네. 네, 연련은 있다.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송영길은 확실해진 겁니다. 그리고 공천을 줬는데도 이러는데 공천을 만약 안 줬다면 어땠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공천을 준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김민석 총리는 몰라도 송영길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송영길도 어쨌든 민주당 소속인데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뭐가 문제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권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만약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민석 총리가 받는 의혹과 비슷한 방향, 즉 정청래 대표를 밟아서 본인이 올라가겠다는 흑심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그 방식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불순하고 불공정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이 전당대회 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일단 최근 행보를 봐선 이현주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얼마나 가까운 것이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북지사 선거판을 중심으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후보가 확정됐고 이원택 후보는 경선을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 국힘이 아닙니다. 민주당 안호영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입니다. 안호영은 이현주한테 확실하게 붙었고요. 김관영은 반청이라는 정서가 맞아떨어져서 이현주와 송영길 쪽에 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우선 안호영은 최근에 경선에 불복하면서 단식까지 했죠. 경선에 불복한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만든 결과를 부정하는 거고 해당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현주랑 강두구가 찾아가서 이 단식의 명분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것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김관영이 전북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 뭐다?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은 불공정하다. 당선 후에 민주당에 복귀하겠다. 이런 겁니다. 참고로 김관영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갉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이현주와 강북구가 두둔했던 안호영은 송영길을 후원 회장으로 영입했었고요. 안호영의 단식장을 찾았던 이현주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을 이미 언급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현재의 상황과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감찰권 이 경선 이전에 문제의 사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 전날 저녁 오후인가요? 오후 늦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김관영 지사건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제대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경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수 있고 워낙 이것이 그 전에 김관영 지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경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실 경선이 그냥 강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경선 결과를 보니까 이제 간발의 차이였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또 진행되는 밝혀지는 사실관계들을 보아하니 여러 가지 우리가 감찰이나 절차들이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 움직임이 굉장히 조직적인 건 물론이고 계획적이기까지 하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의 권력을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판도까지 흔들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게 바로 해당 행위이자 징계와 퇴출 사유가 아니면 뭐겠냐 이겁니다. 송영길을 비판하면 민주당을 흔드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실제 선거를 뛰면서 당대표와 당원들을 흔드는 건 괜찮은 건가요? 이 사람들 특징을 잘 보시면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적을 7번이나 바꿨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이 바뀌거나 오래전에 큰 배신을 했거나 1인 1표제를 반대하거나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검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송영길만 봐도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검사들한테 당한 건데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전당대회는 그냥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1인 1표제에 반대하거나 나중에라도 1인 1표제를 없애려 한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주려 한다? 이런 사람들만 과감하게 날려도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최근 들어 자주 인용하게 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